기다리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요 ML 요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기아공차 제가 케이스 규격 관련해서 시작한 지 한참 됐잖아요. 한참 됐는데 그 시작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는 걸로 결정을 냈는데 요게 이제 원인이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 요 기호가 오토캐드에 있는 기아공차 명령 기입해주는 작성해주는 명령이 TOL이잖아요. TOL 여기서 붙여줄 수 있는 기호 중에 거의 유일한 기호예요. 보시면 공차 뒤에 딱 눌러보시면 M, L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S. S는 설명 안 할 겁니다. S는 안 쓰여요. 왜 안 쓰이냐면 일단 M하고 L이 안 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아공차 포맷 그게 S예요. 그래서 S는 원래 별도로 붙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S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S라는 기호는 케이스 규격에서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죄송해요. 일단은 이제 우리 케이스 규격표에 보면은 여기 이제 M, L 그리고 S가 없고 R이 있죠. R. 상호 요구사항이라고 R이라는 게 있고 이 R은 또 붙일 수가 없어요. 톨러런스 명령이 없어서 이 상호 요구사항도 설명 안 합니다. 어차피 붙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제가 설명한 것들 중에 뭐 기존에 이제 A도 있었죠. A 유도형체 A 그리고 P도 있죠. 돌출공차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뭐 C, G, N, T, X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E 포랑 요구사항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저거 다 붙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오토캐드 명령상에서는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일 수 없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제 유도형체하고 돌출공차역 이 두 가지는 이제 중간에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아마 유도형체 할 때는 이거를 붙이시려면 기형차 기호를 그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어떻게든 기능 가지고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기호잖아요. M과 L이. 그러니까 붙일 수 있는 기호니까 알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걸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직까지 케이스 규격에 얘가 있어요. 네, 있죠. 규격 내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얘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얘를 설명 안 하려고 했던 이유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M과 L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들으면 그때 이해가 가시겠지만 얘네들이 요즘 필요하냐? 제가 봤을 땐 필요 없거든요. 이게 왜 필요해? 결국 이 M하고 L 요게 필요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옛날에 가공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저 기아공차라는 걸 맞추기 너무 힘들었어. 기아공차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공 기술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필요했던 기호고 요새는 가공 기술이 충분히 올랐고 정밀도가 충분히 높은 정밀도로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아공차 명세를 하면 웬만한 건 진짜 초정밀급의 수준이 아니고서야 웬만한 건 다 맞춰요. 그 정도로 가공 기술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굳이 기아공차 정의할 때 저 M과 L을 써야 되느냐 라는 거죠. 자,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는 이제 저는 이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일부 업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업체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새 저런 걸 쓰는 업체를 본 적 있냐? 없어요. 제가 실무할 때는 거의 없었고 만약에 쓰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업체도 옛날의 관습, 옛날부터 그려진 도면에 저게 붙어있을 때 똑같이 붙인다는 개념 붙이는 경우가 거의 많지.
자발적으로 저게 필요해서 붙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게 나는 없으면 안 돼. 라는 순간. 그 순간이 오면 쓰는데 그 정도 순간이면은 거의 다루고 있는 소재가 초정밀급까지 가야 될 거예요. 진짜 IT 공차 수준으로 제로급 아니면 0.1급 뭐 이 정도 가야지 등급 IT 공차 등급이 완전 초정밀로 가야 거기서 그 초정밀을 맞추는 건 요새도 힘든 거니까 거기서 약간 뭐 여유를 주겠다라고 해서 쓸 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초정밀을 다루지 않는 업체에서 굳이 저런 거를 붙인다라고 한다면 그냥 옛날부터 붙여왔던 관습을 뜻도 모르고 그냥 내용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쓰고 있다. 그렇게 보기가 좀 쉽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요 ML 학원 강사 중에 요거 기호 다룰 줄 아시는 분은 거의 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저런 기호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 강사님들이 이 M과 L을 모른다라는 건 크게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 시대에는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난 저거 쓸 것도 아닌데 굳이 알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끊으세요. 네. 굳이 시간 들여서 뭘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서 영상을 끊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보든 말든 일단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규격은 보면 이렇게 이제 최대 실제 요구사항, 그 다음에 최소 실체라 그랬네요. 실체 요구사항입니다. 실체. 요구사항.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ML 이렇게 기호가 있다. 그리고 뒤에 케이스 규격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 가서 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 표 나오고 나서 요 밑에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들이 쭉 있는데, 이제 M과 L의 이제 설명을 찾아보면,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찾아보면, 여기 있다. 네, 요렇게 있습니다. 딸랑 요게 전부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더욱이나 이거는 원래 케이스 규격이 없습니다. 제가 넣은 거예요. 제가 작성해서 넣은 거고 실제 케이스 규격에는 요 한 줄만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 가서 보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신 분들 저 이제 MMR과 NMR 저 지금 나와 있는 거 저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저기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영상 끝인가? 아니요. 거기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일부를 설명하는 거고 진짜 난 깊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게 저 PDF 제 초창기 거 다운받으신 분들 보면은 이게 다른 게 써 있는데요. 그럴 거예요. 아마 MMC 라는 게 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고쳤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는 오타를 잘못한 거예요. 실수를 한 건데 이제 요 최대 실체 조건 그 다음에 최소 실제 조건 실제 요구사항이죠. 요거 실체라고 적었네요. 또 오타가 있네. 예. 요거 다 바꿀게. 이것도 조건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요건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최대 실체 요구사항, 최소 실체 요구사항. 이게 원래 정확한 용칭이고 그 개념대로 하면은 이제 MMR이 맞습니다. 이게 왜 MMR이냐면 M은 맥스, 최대죠. 예, 맥스. 그 다음에 두 번째 M은 뭐냐면 매터리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질이라고 얘기하는 매터리얼인데 여기서는 그 매터리얼이 뭘로 번역이 되냐면 실체. 최대로 갖고 있는 실체 형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이 뭐냐? R이 requirement, 요구사항입니다. MMR. 그래서 원래 케이스 규격상에서는 얘가 MMR이 맞아요. 그러면 MMC는 뭐냐? 최대 실체 컨디션. 조건이에요.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MMS.
MM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최대 실체, S는 사이즈, 네, 크기입니다. 최대 실체 크기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요거는 요 두 개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요 두 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요거는 두 개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혼동돼요. 혼동되고 있는데 요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설명하는 내용에 얘가 필요해요. 중간에 MMS라는 게 나와요. 실제 케이스 규격에 가보면 저희 2692에 가면은 MMS라는 게 나옵니다. 저런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용어가 VC가 나와요. VS가 아니라 VC, MMVC. 이제 MM은 똑같고 VC는 뭐냐? Virtual, C는 Condition. 그래서 최대 실체 가상 조건. 예, 이게 되죠. 그래서 가상의 조건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걸 설명하는 개념 중간에 이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LM도 똑같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이제 용어들이 나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있다. 어쨌든 요것도 또 추가적인 오타가 있는데 추가적인 오타는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런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기호가 이제 공차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데이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두 개를 다 넣었는데 공차역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데이텀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본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둘 다에다 넣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이게 어떤 개념으로 작용을 하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건을 이제 두 가지를 만드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M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실체 요구사항 MMR이 이제 적용되는 거고 공차역에 적용이 됐습니다. 밑에도 똑같이 이제 똑같은 걸로 써 있어요. 10파이고 공차역은 0.6이고 0.6이고 똑같이 MMR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둘 차이가 뭐냐? 자, 위에 거는 이 구멍 10파이가 구멍이에요. 구멍. 10파이가 구멍이고 밑에 거는 10파이가 축입니다. 이게 축이냐 구멍이냐에 따라서 최대 실체의 조건이 역전돼요. 그 사이즈가 역전돼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두 가지를 모두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하공차를 해석을 할 때 이 공차역이 기하공차에서 해석하는 데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치수가 가지고 있는 이 치수가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치수가 가지고 있는 저 치수공차는 이 기하공차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 MMR 또는 LMR 최대 실체 조건이나 최소 실체 조건 요구사항 조건이래 자꾸. 최대 실체 요구사항과 최소 실체 요구사항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치수공차가 이제 이 기하공차 값에 영향을 줍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시스템이에요. 이 공차값으로 영향을 주겠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 뚫려있는 구멍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서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럼 직경이 위로 1mm 커지고 직경이 아래로 1mm가 작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옵셋 반지름으로 하면 0.5죠. 0.5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0.5가. 자, 요게 작아진 상태, 요게 커진 상태. 그러면 얘가 지금 뚫려 있는 구멍이잖아요. 구멍. 만약에 이 실체가 가장 큰 상태, 실체가 가장 큰 상태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큰 거, 직경의 숫자가 커진 건 얘죠. 그렇죠? 근데 구멍은 헷갈리는 게 최대 실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약간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커졌다 그러면 요 수칙 값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체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량이 늘어나야지. 실체가 더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가 더 많으니까 중량이 늘어나야 돼. 그러면 구멍이 더 크게 뚫리면 어떻게 돼요? 중량이 줄어들죠. 그럼 얘는 뭐예요? 최대 실체가 아니야. 그러면 누가 최대 실체예요? 얘가 최대 실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상태를 실체가 구멍이 가장 크게 뚫렸으니까 중량이 많이 줄었겠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LMS, 최소 실체 사이즈. 이 사이즈일 때 실체가 최소야. 지금 이 부품의 실체. 중량이 가장 적어. 가장 많이 깎여 나갔어.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일 때를 뭐라고 하냐면 MS, 가장 큰 실체를 가질 수 있는 크기야. 이 공차의 범위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최대 실체 조건이나 최소 실체 조건은 저 공차를 어떤 식으로든 지금 엮고 있어요. 이 시스템에다가. 기아공차 시스템에다가. 저 공차 값을 엮는 이유는 그걸 엮음으로써 기아공차의 여유값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M이 붙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일단 지금 여기에 있는 기아공차는 이 치수가 가진 공차 중에 실체가 가장 클 때, 그때 이 기아공차가 적용되는 거야 라는 조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체가 가장 클 때가 뭐예요? 얘가 아니고 얘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가장 실체가 커. 중량이 많이 나가. 그러면 이 공차는 크기가 이만할 때, 실체가 가장 큰 거를 기준으로 하는 구멍일 때 이 공차 값이 적용돼. 그러면은 0.6이니까 어떻게 돼요? C 0.3 이렇게 해야지 중심이 요만큼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이 크기일 때. 이 크기일 때 중심이 요만큼 어긋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올 수 있죠. 요만큼 어긋나도 괜찮은 거죠. 왜냐면 이 공차 범위 내에서 어긋난 거니까. 그리고 아이고 잘못했다. 예. 잘 안 지켰네요. 다시 할게요. 요만큼 어긋나도 괜찮은 거죠. 위로. 그쵸? 뭔가 차이가 좀 있는데? 왜 차이가 있지? 이게 잘못됐네요. 다시 할게요. 아래 거를 선택을 해서. 옆으로 요만큼이죠. 요만큼 어긋나도 되고, 요만큼 어긋나도 되고,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원으로 해서, 저게 이제, 중심의 위치가 원 형태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하면서 뺑 하면서 다 저만큼 어긋날 수 있는 거죠. 각도별로. 예. 그러면, 자, 위로 한 거는 이제 제가 예시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했으니까, 해보면, 그러면, 저 최대 실체를 가질 때 0.6mm가 어긋나는 게 이제 공차의 0.6mm 상태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다 총합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가장 작은 구멍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죠. 얘는 색상을 제가 바꿀게요. 도면층을 이용을 해서 가상선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요만큼 어긋났을 때 어긋난 것도 좀 바꿀까요? 얘는 수문선으로 바꿀까요? 이렇게. 자, 이 어긋난 것들을 3에서 뺑 돌려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한쪽으로 어긋났을 때 중심에서 원래 있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중심에서 한쪽 끝까지 가장 짧은 거리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형태로 영역이 제한이 돼요. 이래서 발생되는 이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MVC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즉 무슨 얘기냐? MMS의
가장 실체가 큰 조건의 크기의 형체의 기하공차의 공차역을 적용을 해서 나오는 조건을 MMVC라고 해요. 공차역이 가장 틀어진 조건, 가장 최악의 조건을 적용을 해서 나오는 그 모든 상태를 종합을 해서 침범할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을 정의해주는 게 MMVC예요. 그러니까 이 MMVC는 절대 저 구멍을 가공할 때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영역만 침범 안 하면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MMVC만 침범하지 마. 그러면 내가 가공 오차가 뭐 거기 써져 있는 수치에 만족 안 했든 뭐 어쨌든 뭐 어찌됐든 저기를 침범 안 하면은 내가 그 기하공차 값이 다르더라도 용서해 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저기만 침범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공차역에서 우리가 이제 작아지는 쪽으로 왔잖아요. 최대 실체를 갖기 위해서 작아지는 쪽으로 마이너스 1이 적용이 됐을 때 이 0.6의 이제 0.6파이의 공차역 안에서 움직여야죠. 만약에 이제 얘가 공차역에서 가장 작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1mm 빠지니까 9파이로 가공이 됐다 그러면 이걸 무조건 준수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공을 하다 보면 내가 10으로 가공을 했는데 이제 오차가 나서 무조건 최소값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차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왔다 갔다. 가공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 좋게 내가 딱 정치수로 10mm로 가공을 했어. 내가 이렇게 가공 안 되고 이렇게 10mm로 가공했어. 자, 10mm로 제대로 가공됐어. 딱 정치수로. 그러면 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1mm가 빠진 9파이일 때 그때 조건을 취합해서 나온 거고 여기만 침범 안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만큼의 오차를 허용을 해주느냐. 10 정치수로 가공이 되면 여기를 침범 안 하기만 요 영역 지금 가상선으로 돼 있는 이 영역만 침범 안 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틀어져도 상관없어요. 어라? 그러면 얼마나 틀어진 거예요, 중심이? 자, 여기서 얘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0.8mm. 그쵸? 여기는 0.6이니까 편측으로 0.3mm 허용하는 거거든요. 0.3mm. 편측으로는. 파이가 0.6이니까. 0.3mm 허용하는 건데, 거기에 0.5가 더 허용됐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번에는 이게 10에서 플러스 1 가장 최소 실체 크기로 가공이 됐어요. 가공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11파이로 가공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얘는 1.3의 위치 틀어진다. 위치 틀어짐을 허용을 한다. 그쵸? 이만큼의 요 중심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편측으로만 지금 본 거니까 반대로도 이럴 수 있죠. 반대로도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1.3. 그러면 1.3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6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편측으로만 봤으니까. 2.6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공차역은 0.6인데 얘가 만약 이 최대 실체 요구 조건 상에서 이 형상이
최소 실체 사이즈로 가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공차역의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공차역의 전체 크기는 얼마예요? 2죠. 거기에 기어 공차의 전체 크기가 얼마예요? 0.6이죠. 이 두 개를 더한 상태의 오차가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더 많은 오차를 허용을 해주겠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즉 이 최소 실체 요구 조건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자, 내가 여기다 적어준 이 0.6이라는 것은 네가 봤을 때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가장 안 좋은 조건이야. 네가 그 구멍 크기를, 여기 있는 구멍 크기를 공차 범위 내에서 좀 잘 가공을 하면은 그 가공한 만큼 이 공차가 갖고 있는 치스 공차만큼 오차를 더 포함시켜줄게. 플러스 시켜줄게. 이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최대 실체 조건, 그리고 최소 실체 조건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즉, 오차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기아공차라는 개념이 최초로 생겨서, 기아공차를 딱 제시를 했더니, 이제 가공하는 사람들이 불만이었던 거죠. 아니, 이 가공 맞추려면 되게 힘든데? 어려운데? 아, 이거 요새 우리 장비 가지고 이 가공, 공차 못 맞춰. 이제 만약에 그 가공차를 못 맞추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초정밀 제품들, 진짜 뭐 측정 게이지 같은 것들이 왜 비싸냐면, 걔네들은 초정밀급 가면은 가공하다 실패할 수가 있어요. 공차 맞추다가. 실패하면 그 실패한 소재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할 걸 감안해서 실패할 거 제작하는 비용, 즉 일반 제작비의 2~3배가 더 들어가요. 이제 실패할 확률을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는데 몇 번 만에 양품이 하나 나오는가 이걸 따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한 10번 실패해야지 양품이 하나 나온다. 그 조건에 맞는 제품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제작 가격에. 그래서 초정밀 제품들이 비싼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가공 기술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초정밀도 아니고 일반적인 기아공차를 제시를 해도, 아니 이거를 나한테 요구를 하면, 아, 우리 제품값 2배. 아니야. 나 2번 만에 못 맞출 것 같아. 3번, 3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공업자들이. 그러니까 이 기아공차라는 게 요구하는 사람도 부담되고 요구받은 사람도 부담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구받은 사람도 3배 받았어. 근데 3번 만에 못 만들었어. 못 맞췄어, 공차를. 어쨌든 돈 받았잖아요. 받기로 하고 3번만 내가 3배 해가지고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3번 만에 뭐 맞춰야 되는데 못 맞췄어. 그럼 어떻게 돼? 자기가 손해봐야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기아공차라는 게 그런 무시무시한 개념이었어. 그런 무시무시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든 여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결국은 이제 이 최대 실체 요구사항, 최소 실체 요구사항이 된 거예요. 기아공차에 내가 치수 공차값 더 해줄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아공차 측정했는데 요 값이 안 들었어. 야, 그러면 걔 저 치수 공차 얼마에 맞췄는지 한번 확인해봐. 했더니 난 지금 최대 실체 요구 조건을 요구했는데 너 지금 제작한 거 보니까 야, 최소 실체 사이즈네? 야, 그러면 야, 그 공차값만큼 더 해도 돼.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준 게 결국은 요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개념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축으로 오면 뭐가 달라지느냐? 축으로 오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아까처럼 옵셋 0.5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구멍일 때는 얘가 뭐냐면 최대 실체 사이즈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멍이 아니잖아. 축이잖아. 축일 때는 축이 커져야지. 얘가 뭐예요? 최대 실체 사이즈. 그래서 이게 축과 구멍에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최대 실체 사이즈의 형상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가 S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돼요? LMS가 된다. 아까랑
반대가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얘가 아니고 얘로 따져야 돼. 네. 지금 최대 실체 요구 조건이니까 가장 최대 실체인 사이즈, 그렇죠? 이 사이즈일 때 공차 내가 허용해 주는 게 0.6이다. 그러면 요만큼 중심 틀어지는 거 허용해 줄게. 그러면 최악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때 축에서 또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축은 아까 구멍은 뭐예요? 여기서 그럼 이게 적용되면 버추얼 그 MMVS 버추얼 컨디션을 어떻게 봤어요? 여기서 가장 작을 때를 봤는데 구멍은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작을 때를 본 건데 얘는 축이잖아. 그럼 작을 때를 보는 게 아니라 버추얼 스태틱스가 가장 클 때를 보는 거야. 반대가 되죠. 이 개념도 반대가 돼. 가장 클 때. 그래서 축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클 때를 봐야 돼요. 자, 얘를 가상선. 자, 그리고 얘를 수문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얘는 이제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최대 실체를 가질 때 형상이 이만큼 너 빠져나갔을 때 가장 바깥에 영역을 보게 돼요. 이 상태가 MMVC가 되는 거고 축의 MMVC가 되는 거고 결국 이 구멍 그러니까 이 형 MMVC에 얘는 뭐냐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침범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왜냐면 최외곽을 땄으니까. 얘는 축이니까. 이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 요 안에서만 놀아, 안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정확하게 10mm. 지름이 10mm로 가공이 됐다. 그러면, 요 안에서 놀면 되니까 최대한 얼마만큼? 그만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편측으로. 아까랑 똑같이 0.8mm. 자, 만약에 제일 작게 해서 9파이로 가공됐다. 축이 최소 실체로 가공됐다. (1.3)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편측이니까 최소 실체로 가공이 됐다. 축이 최소 실체 사이즈로 가공이 됐다. 그러면 최대 얼마? 이 공차역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고 거기에 0.6을 더한 값 2.6의 오차가 허용이 된다. 그 가공된 상태, 이 치수 공차 내에서 가공된 상태에서 그만큼의 공차역을 내가 더 기형차에다 플러스 해줄게 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면 뭐 어떻게 설계자 요구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부담 덜어줬잖아. 금액 낮춰줘야지. 야, 그 정도 조건이면은 네가 10번 만들 거 5번 만에 끝낼 수 있잖아. 반값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계 요구자, 이제 설계자는 가격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작자는 저 제작에 대한 부담감을 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된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이해되셨는지는 뭐 제가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영상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LMS. 앞에서 이제 최대 실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LMS래. LMR 이제 최소 실체 요구사항의 개념은,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아까처럼 다시 한번 해보면 옵셋 0.5. 자, 지금은 구멍이에요. 구멍 가지고 갈 겁니다. 구멍이면 자, 여기서 이제 최소 실체, 얘가 최소 실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소 실체가 뭐예요? 얘죠. 얘가 뭐라 그랬어요? 구멍에서는 LMS, 최소 실체 사이즈. 그럼 아까는 요 작은 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땅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일 때의 공차역이 얼마다? 0.6이다. 그리고 요만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버추얼 스태틱스는 버추얼 컨디션은 가장 클 때. 왜냐면 지금 형상이 가장 클 때를 봤으니까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가 되는 거죠. 이거 보면은 뭐가 느껴져요? 아, 이게 구멍의 LMR은 축의 MMR과 동일하게 메커니즘이 움직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축의 최대 실체 요구 조건과 구멍의 최소 실체 요구 조건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역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거랑 똑같이 가니까 결국은 수문선 가상선. 자, 얘 지우고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서클. 자, 얘가 정확하게 10으로 가공이 됐다. 이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돼. 여기까지만 벗어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0.8) 편칙이니까 전체적인 직경으로 하면 1.6이 되겠죠. 서클. 만약에 가장 실체가 큰 상태로 구멍이 뚫리게 되면 1.3. 전체 하면 2.6이 되겠죠. 정확하게 지금 뭐예요? LMR이 구멍의 LMR이 축의 MMR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이제 단번에 나오겠죠? 얘는 축의 LMR이에요. 그럼 축의 LMR이면, 자, 얘는 뭐, 다 그릴 필요 없이, 축이 최소 실체를 가지는 크기는 여기서 공차가 마이너스로 적용이 돼야죠. 그러면, 옵셋 0.5. 안쪽으로. 이 상태일 테고, 그쵸? 여기서, 서클. 0.6의 공차역에서 최악의 조건은 요 끝으로 틀어지는 거다. 그쵸? 자, 얘는 필요 없겠죠. 이 상태에서 버추얼 컨디션은 가장 작은 얘가 되겠죠. 이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형상의 요 바운더리가 이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수문선으로 할게요. 다시. 자, 이 상태에서 구멍이 정확하게 10으로 가공이 되면, 자, 구멍이 아니라 축이 18로 가공이 되면 이 영상이 여기를 침범할 수가 없으니까, 요 안쪽에 있는 영역을 침범할 수 없으니까, 요렇게까지는 가능하네.
0.8에. 그쵸? 그러면 합이 1.6. 전체를 다 하면. 자, 여기서 최대 실체를 갖는 크기. 최대 실체 사이즈죠. 그러면 11파이니까 여기를 침범할 수가 없고, 그러면 허용되는 공차역은 1.3, 합이 2.6이 된다.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MMC냐 뭐 MMR이냐 LMR이냐 이거랑 상관없이 결국은 이제 요 기호가 붙으면 뭐예요? 이 치스 공차역 전체 크기랑 이 기아 공차에 있는 공차역의 전체 크기를 합한 값이 조건이 되는데, 무조건 그 합한 값을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실제 가공된 축의 크기, 축이면 축의 크기, 구멍이면 구멍의 크기가 이 공차에서 어느 지점에 갖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로 이제 주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요 전체의 합까지 주어질 수 있는 거지. 그게 되려면 무조건 이제 뭐 최소 실체 조건일 때는 반대 개념인 최대 실체로 가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차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값들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어쨌든 내가 이 축의 실제 치스 공차를 잘못 가공한 만큼, 실제 공차역에서 가공한 만큼 이제 추가적인 여유 공차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MMR, LMR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또는 MMC라고 부르는데, 도면에 표기된, 기하공차에 표기된 건 이제 R이라고 보는 게, 실제로 MMC, MMR은 뭐냐면, 실체에 나타난 그 양상 자체를 표현을 할 때, 이게 최대야, 이게 최소야, 실체를 그 양상을 표현할 때 이제 MMC, LMC라는 조건을 쓰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두 가지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그냥 둘 다 MMC, MMR 같은 개념으로 취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뭐 같은 개념으로 취급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KS 규격상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구 사항이니까, 지금 우리가 기아공차에 작성하는 건 이런 요구에 맞춰줘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니까 이제 MMR, LMC, LMR, MMR, LMR 이렇게 작성되는 게 그 용어에 대한 이제 해석으로 보면 그게 더 맞다라는 개념에 가깝고요. MMC라고 썼다고 잘못됐다는 건 볼 수 없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게 선생님 그럼 데이터에 붙으면 이게 만약에 요 공차에도 붙고 데이터에 붙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2번 누적돼요. 치수 공차가. 물론 만약에 데이터이 가지고 있는 치수 공차가 다르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측정하는 측정 대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데이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0.5면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1이 한 번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 더해지고 1이 더해지고 0.6 더해지니까 3.6의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여유가 3.6의 이제 오차까지 허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맵에서 붙여주는 거는, 야, 요것만으로 모자라. 내가 한 번 더 붙여줄게. 데이터맵에다가도 붙여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맵 붙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요 데이터맵 붙여주는 상황은 요 케이스 규격 가서 보세요. 가서.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 메커니즘은 이거하고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그것까지 다 일일이 나눠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MMR, 그 다음에 LMR을 아무데나 다 붙이느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 KSB ISO 2692 가보시면은 원형 형체의 치수를 기하공차를 정의할 때만 사용이 됩니다. 다른 예시가 없을 거예요. 평평한 평면에다가 MMR을 붙인다든가 뭐 LMR을 붙인다든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 공차를 지시하는 형상 자체가
치수 공차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평평한 평면은 위치가 영향을 받지 기하적인 성질이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쓰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MMR, 그 다음에 LMR은 원형 형체에 끼워 맞춤이 들어가는 그런 형체에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질문, 좀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저 구멍이 아니라 저 키같이 슬롯 형태로 그러니까 홈과 돌기 형태로 껴지는, 쐐기 형태로 껴지는 그런 것들에는 끼워 맞춤 공차의 영향을 계속 크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적용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걸 학생 때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적용할 수는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적용해서 공차의 범위를 넓혀준다든가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KS 규격 자체에는 그런 예시 자체는 나와 있진 않아.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범주는 이제 원형 형태의 구멍과 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그런 걸 따지기가 상당히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앞서 얘기했지만 결국 그거는 가공으로 그걸 맞출 수 없다라는 전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기하공차 자체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전제가 깔리는데, 지금 요새의 가공 기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시하는 기하공차 정도의 정밀도는 충분히 맞추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 위주의, 제가 늘 항상 얘기하자면 가공 위주의 강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기하공차 굳이 붙일 필요 없다. 근데 그냥 국가자격 시험에서 그냥 아직까지도 그걸 붙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실제 실무에 가면은 기하공차를 거의 안 붙여요. 왜냐면 가공 장비들의 정밀도가 그만큼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믿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하공차까지 붙이는 상황은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고, 이제 아마 기하공차까지 나오는 상황이면은 저기 항공기, 그런 정밀도,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아주, 아니면 우주 개발, 우주 로켓, 무인 우주선 그런 거 개발하는 아주 고정밀 스펙의 고정밀도의 그 스펙을 요구하는 특수한 산업 분야에서는 기하공차가 이제 꼭 필요하고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범용 산업, 보편적인 산업에서는 그냥 가공기의 가공 성능을 믿어도 크게 트러블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일반 학생들, 그러면 굳이 국가자격 시험에서 기하공차를 기입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격시험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격시험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국가자격시험 말고도 CAT 자격시험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CAT 자격시험에 있는 일부 가공 성향의 강사들이 이런 건 가공도 안 되는 부품인데 이런 거를 갖다 놓고 도면이라고 갖다 놓고 여기다 치수를 기입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거를 그리라고 한다. 그게 그 강사님들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 실무하고 빗대면 진짜 CAT 2급에 나오는 형상들은 말도 안 되는 형상이에요. 그런 도면 그릴 일이 없어요. 왜? 제작도 안 되는 건데 그거 못 제작해요. CAT 2급에 나오는 형상들. 물론 일부는 제작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상들은 막 입에서 가공 작업자한테 그 도면 갖다 주고 가공하라 그러면 입에서 막 욕이 막 미쳤냐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도면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를 문제를 만들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말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투상을 얼마나 잘하느냐인데, 결국은 그걸 확인하려면 억지스러운, 투상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보여줄 수 있는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저 기하공차를 실무에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해도 설계자라면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고 아는데 업무 효율상 이 상황에선 굳이 필요 없어라고 안 쓰는 것과 모르면서 안 쓰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격시험은 일단 얘가 범용적인 그 기술에 대해서 도면 기술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쓰든 안 쓰든 나중에 문제고 실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차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억차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학원이나 그런 데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어설픈 개념을 학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개념을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취지에서 이 MMR 그리고 LMR도 설명할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요새 쓸 일 없어요. 이 MMR과 LMR 최대 실체 요구사항과 최대 실체 요구사항은 요새 진짜 쓸 일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이런 개념도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연히 실무에 가서 지나가다가 요게 이 기호가 붙어있는 옛날 도면을 발견하게 되고 누군가 야 이게 뭐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설계를 공부하신 분들이고 기하 공차를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야 그거 최대 실체 조건이야. 가공자한테 이거 공차 여유 좀 주려고 했나 보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센스는 지니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이 원래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KSB ISO 2692에 가서 보시고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